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다룰 건데요. 그런데 위험물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화재 발생하기 쉬운 물건도 있고 그런 물질도 있고요. 또 폭발성 있는 물질도 있고 그런 물질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물질들을 이 법에서 일정 이상 수량, 그걸 지정 수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랬을 때 이 법에 의해서 어떤 다루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재정 목적을 볼게요. 우리가 소방과 관련되는 법 4가지는 전부 재정 목적은 그 목적의 내용을 한 번씩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법의 재정 목적에서 이거를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험물에 대해서요. 위험물에 대해서 저장할 때 제대로 저장 안 하면요. 그 위험 물질이 누출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취급, 그리고 여기 운반할 때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이랬을 때 요거에 따른 안전관리 관련되는 사안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다. 이걸 왜 규정을 해 놨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 안전 확보하려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거대로 잘 따르면요. 위험물과 관련되는 위해 방지하고 또 안전, 어떤 공공안전이라는 건 많은 사람의 안전, 공공안전 확보하기 위한 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재정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제가 표현해 보면요. 저장, 어떤 특정한 곳에다가 모아놓는다. 그리고 취급 뭐죠? 사람이 그걸 다룬다. 그리고 운반, 이동을 시킨다. 그럴 때 사고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안전관리 관련되는 사안을 규정하고, 그래서 그거 규정 잘해서 그거대로 따르게 되면요, 위험물에 의한 어떤 위해 방지 또 공공안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도 쭉 설명이 있었죠.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면서요. 그래서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위험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위험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위험물이라는 거는 인화성 있고 그리고 발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발화성. 그런데 인화성은 뭡니까, 여러분? 인화성은 어떤 거냐면요. 불이 잘 붙는 성질, 잘 붙는 성질을 이거를 인화성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씩 보면요. 인화성 물질 거기 보관하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 발화성은 뭡니까? 공기 중에서 자연히 연소를 일으키는 성질. 이게 발화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공기 중에서요. 자연히 누가 손을 안 대도 자연히 어떤 연소를 일으키는 성질. 발화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잘 붙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불이 나고 이런 성질이 있다. 이런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이런 거를 가지는 것으로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이거를 이 법상의 위험물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뭡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위험물을 1류서부터 2류, 3류, 4류, 5류, 6류로 구분하고 거기 지정 수량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정 수량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지정 수량.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위험물이라고 하더라도 위험물의 양이 극히 작았을 때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위험도가 떨어지잖아요. 일정 이상 됐을 때 그때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지정 수량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다. 수량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할 때,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할 때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준이 되는, 최저 기준이 되는 그런 수량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결국 각 위험물마다 지정 수량 이상일 때는 이 법에 의한 규제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저라는 말이 들어가지, 만약 이거를 최고 그러면 틀릴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정 수량이다. 그리고 뭐 제조소도 있고 저장소도 있고 취급소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가볍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제조소는 뭐죠?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허가된 장소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봅니다. 뭐 제조소도 있고요. 뭐 공통되는 말이 있으니까요. 취급소도 있고 다루는데, 그리고 보관하는 저장소가 있다. 그런데 이거의 공통은 뭐였죠? 이거의 공통은요, 지정 수량 이상, 어떤 지정 수량 이상에 대해서 어떤 허가를 받은 장소다. 허가를 받은 장소다. 그런데 뭐를 하려고 허가를 받았죠? 제조하려고 허가, 그리고 취급, 그리고 저장하려고 허가를 받은 장소다. 그리고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를 대표가 제조소니까요, 제조소 등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용어와 관련되는 얘기였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위험물 지정 수량이라는 게 385페이지서부터 쭉 387페이지까지 이게 이어지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그 위험물을 1류서부터 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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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류, 4류, 5류, 6류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위험물에 대해서 1류서부터 6류까지 구분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위험물을 구분을 했죠?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서로 묶어놨어요. 왜? 이렇게 해야지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여기 돌아다니면은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위험물의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놨어요. 어떤 여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질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놓은 것, 묶어서 분류한 것, 이게 바로 위험물 1류서부터 6류까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류 위험물을 여기 성질이 뭐고, 또 품명이 뭐가 있고, 지정 수량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런 얘기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우리가 한 번씩 하나씩 볼게요. 1류 위험물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산화성 고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산화성 고체. 산소하고 반응하기 좋아하는 그런 고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특징이 뭐죠? 주로 여기 보시면요, 뭐 아염산 염류, 염소산 염류 그래 놓고 뒤에 무슨 염류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염류라는 표현 안 들어간 거는 그 밑에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었죠? 여기 보면요, 무기과산화물, 이거 말고 무기과산화물 이런 게 있을 때는 거 아닙니까? 과산화물, 여기 무기과산화물 그랬고요. 여기 무기라는 말이 나왔지, 유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뒤에 무슨 염류라는 표현이 있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지정수량이 나오는데요. 지정수량은 이거는 뭔가 어떤 법적 규제를 받은 최소한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위험도는 커지는 거예요. 지정수량이 많아지잖아요. 지정수량이 이게 많았을 때는요, 이거는 위험도는 약해져요. 왜? 지정수량이 조금인데 이거를 법에 의해서 잘 다뤄야 된다. 지정수량이 일정 이상일 때 법에 의해서 잘 다룬다. 조금일 때 잘 다룬 거는 위험도가 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뭐 50kg짜리도 있고 뭐 300 그리고 1000kg도 있다.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염류 중에서 중간에 염소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염소라는 표현. 그리고 무기물,
무기과산화물, 요거는 각각 50kg, 가장 위험도가 크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 아염소 산염류, 또 염소 산염류, 과염소 산염류, 그리고 무기과산화물, 이렇게 네 가지는 지정 수량이 50kg다. 그래서 인류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큰 거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류가 나오는데요. 인류는 산화성 고체였고요. 이류를 보시면요, 이류는 가연성 고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가연성 고체다. 그러면서 이류에 대해서 한번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뭐 황화린, 정린, 그리고 유황이 있고, 그리고 4번, 5번, 6번은 이거는 금속 가루잖아요. 금속 가루. 그래서 여기 봅니다. 황화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황화린,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정린이 있고요. 정린이 있고 유황이다. 주로 황계통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철분, 금속분, 그리고 마그네슘. 이거는 이쪽은 주로 금속 가루 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류다. 가연성, 여기 불에 잘 타는 뭐 그런 고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황화린, 정린, 유황, 이런 거는요, 이거는 어떤 지정 수량이 어땠죠? 100kg이었죠? 그리고 여기 쇳가루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여기 황 또는 뭐 유황, 정린 이런 거보다는 덜 위험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500kg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류였다. 이렇게 뭐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류 가서 볼게요. 여기 삼류가 있다. 삼류 관련해서 보시면요, 삼류는 이거는 위험도가 굉장히 커요. 미리 얘기 드리지만요, 위험도로만 따졌을 때는 삼류하고 오류가 가장 위험도가 크다. 그 삼류에 뭐가 나왔습니까? 자연발화성 물질하고 자연발화성 물질, 그리고 금수성 물질 이렇게 나왔는데요. 금수성이라는 건 뭐죠? 물을 피해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가졌다. 왜? 물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뭐 이렇게 이걸 금수성 물질이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연발화성 물질은 뭐죠? 그냥 공기 중에서 그냥 불이 붙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자연발화성 물질이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안 외우지만요, 저는 외울 때 그랬거든요. 그냥 여기 삼금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여기 삼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뭡니까? 지정 수량이 10kg짜리가 4가지가 있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인류일 때는 지정 수량이 작은 게 50kg, 그리고 이류일 때는 지정 수량이 작은 게 100kg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kg,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주로 어떤 륨,튬하고 이렇게 좀 거친 그런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칼륨, 나트륨,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 그리고 알킬, 리튬, 뭐 그런 게 10kg다. 지정 수량이 10kg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황린이 20kg라고 했잖아요. 황린이 20kg다. 그런데 이류에 보면은 황화린이 있었죠. 그리고 삼류에는 황린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삼류 위험물이다라고 해서 뭐 대표적인 것만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류를 가서 볼게요. 사류는 이거는 일종의 기름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화성 액체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인화성 액체다. 그러면서 여기 특수 인화물은 아무래도 이 중에서 인화성이 굉장히 큰 거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 인화물은 여기는 굉장히 지정 수량이 작은 거 아닙니까? 특수 인화물은 지정 수량이 50kg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1석유류의 대표적인 게 여기 비수용성으로서 200리터다. 200리터. 요거는 1석유류는 휘발유 따위를 얘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식물류는 아무래도 좀 위험도가 낮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10,000리터다라고 봅니다. 200리터라는 거는 약 한 드럼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류였고요. 그리고 오류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오류 가서 보시면요, 오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반응성 물질은 뭐냐면요,
공기 중에 산소가 없어도 스스로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이면서 3류와 5류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를 앞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 5류 보시면요,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반응성 물질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죠? 5류 중에서 어땠습니까? 유기과산화물과 질산 에스테르류는요, 아까 3류 중에서 4가지가 지정수량이 10kg였죠? 여기 유기과산화물과요, 유기과산화물, 1류의 무기과산화물과 다르거든요. 유기과산화물과 질산 에스테르류, 질산이라고만 얘기했을 때는 6류지만요, 질산 에스테르류, 요거는 각각 지정수량이 10kg다. 굉장히 위험도가 크다라고 보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앞에 히자 붙은 게 있잖아요. 히드라진, 그리고 히드록실아민, 염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기 반응성 물질에 해당된다더라 보시고요. 그리고 제 6류를 봅니다. 6류 보면요, 1류가 산화성 고체였죠. 6류는 산소하고 잘 반응하는 액체다. 그래서 이거는 산화성 액체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산화성 액체다. 그러면서 여기 산화성 액체에 보시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과염소산이 있고요. 과염소산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한 칸 띄어서 질산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과산화수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산화수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리할 때 3가지인데요. 산소라고 그냥 바쁘래요. 산소 그러면서 각각 어떤 여기 지정수량이 300kg이다 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볼게요.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1류서부터 6류까지 위험물질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 한번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험도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위험도에 따라서 여기 위험물을 분류를 해보면요, 물론 어떤 게 가장 위험하냐 그러면요, 3류하고 5류가 가장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험도에 따라서 4류가 위험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류, 그리고 그 다음에 1류와 6류 한 요 정도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위험도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봤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은요, 위험물 저장하기 위한 장소 그래놓고 390페이지에서 어떤 여기 나와 있는 내기 조금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볼게요. 옥내에다가 저장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다. 옥내 저장소다고 얘기했고요. 옥외 탱크 저장소. 옥외에다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탱크를 만들어 놓고 저장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액체 또는 기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옥내 탱크 저장소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지하 탱크 저장소가 있다. 지하에다가 탱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저장을 하고, 간이 탱크 저장소는 어떠냐면요, 규모가 조금 작은 거예요. 그게 간이 탱크 저장소고요. 그리고 이동 탱크 저장소 나오죠. 쭉 나온 중에서 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거 차량에 의해서 고정된 탱크의 위험물을 저장한다. 이걸 우리가 탱크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탱크롤이. 그래서 어떤 차량에다가 탱크를 위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떤 그 위험물을 저장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운행을 해서 운반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동 탱크 저장소다. 앞에 이동이라는 문자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옥외 저장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반 저장소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수 얘기할 때 안반 대수충에서 어떤 있는 생수를 끌어올려서 먹는다 그렇게 하듯이, 안반에 어떤 천연적으로 이렇게 안반에 여기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안반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어떤 위험물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안반 탱크 저장소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런 저장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위험물을 저장을 한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39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위험물
어떤 제조소 외에 취급하기 위한 장소 그려놨잖아요. 그래놓고 여기 위험물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그려놓고요. 그 각각 취급할 때 지정 수량의 얼마 이하를 여기서 취급을 하는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정도만을 볼게요. 거기 판매 취급소를 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교재 3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재 3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 판매 취급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판매 취급소에서 위험물 저장하는 한계치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지정 수량 얼마 이하만 하라 그랬죠? 지정 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한다라고 했잖아요.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한다라는 거, 이 수치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위험물이 양이 많을 때는 사고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의 강도가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적용 제외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봅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 한번 봅니다. 여기 타이틀을 붙이면은 적용 제외라고 나와 있죠. 적용 제외. 근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항공기, 그리고 선박, 그리고 철도와 유사한 게 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이용을 해서요.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고 운반한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해서 빼놔요. 이거는 각각 요거 해당되는 법에서 다루다 보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이 내용을 안 다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다루려고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 제외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뭐 조금 전까지 계속 우리가 지정수량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정수량 관련해서 한번 봅니다. 지정수량 이상을 다루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적용된다.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 뭐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수량 미만의 경우는 뭐라 그랬죠?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정수량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거나 또 미만을 다룬다 그랬을 때 이때 적용되는 법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적용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무런 규제를 안 가하면요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보다 조금 약한 시도조례를 적용해서 규율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얘기 들어봅니다. 지정수량 이상인 그런 위험물에 대해서는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한다. 그렇지만 지정수량 미만인 아무래도 양이 조금 적었을 때는 시도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절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금 지정수량 이상인데 위험물 저장 취급과 관련해서요. 여기 저장 취급 관련해서 지금 이 법의 저촉을 안 받는 게 있다. 그게 뭐랬죠? 단기간 보관하는 90일 이내 어떤 임시 저장 취급, 또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했을 때 지정수량 위험물 저장 취급과 관련해서요. 취급과 관련해서 어떤 이 규정을 지금 이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의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다 하는 얘기 여기 나왔잖아요. 뭐 그게 바로 그 밑에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제조소 등과 관련해서 어떤 일정한 안전과 관련해서 기준이 있다. 그게 중요 기준도 있고 세부 기준도 있고 기술 기준도 있다라고 나왔는데 한번 봅니다. 중요 기준도 있고요, 기준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 기준도 있고, 그리고 기술 기준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차이를 봅니다. 중요 기준은 뭐라고 얘기했죠? 뭔가 큰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큰 영향, 또 직접적인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거를 중요 기준으로 한다. 근데 세부 기준은 이거보다 좀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 했죠? 어떤 이거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거나 그리고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세부 기준을 정해서 그거대로 한다. 그러면서 각각 요거마다 뭐 어떤 여기 중요 기준을 위반했을 때 이거를 위반했다. 처벌이 어땠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지만 요거는 사안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요거를 위반했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했다는 거 구분지어서 한번 봅니다. 그리고 그 3번 박스에 나와 있는 거, 네모 나와 있는 거 밑에를 보시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떤 위험물마다 지정 수량이 있는데 그런데 위험물을 2개 이상을 보관을 해요. 그런데 그때 지정 수량을 어떻게 따지냐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결론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결론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2 이상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취급 저장할 때라고 타이틀을 붙였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2 이상 위험물을요 동일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저장하고 취급할 때 그때 그 위험물 관련되는 법이 적용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어떻냐면요. 그 위험물질이 3가지가 있다고 볼게요. 만약 A, B, C가 있다. 위험물질의 종류가요. 그 종류가 3가지가 있다. 그래 놓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각각 여기마다 지정 수량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실제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수량, A라는 위험물 수량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하기 또 지정 수량분에요. 지정 수량분에 비위험물 수량, B라는 위험물의 수량. 그리고 그 다음에 더하기 또 지정 수량분에요. 지정 수량분에 또 C 위험물 수량. 이거를 각각 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수가 합계가 1 이상일 때 이게 1 이상이면요. 그럴 때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놓고 거기 394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문제 여러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휘발유서부터 나왔죠? 만약 거기가 1번이 휘발유다. 그래 놓고 지정 수량의 5배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분의 여기가 1000이다. 1000이고 그리고 경유다. 지정 수량의 1배다. 그러면 여기 1000이고 여기도 1000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중유일 때 그랬죠? 지정 수량의 0.5배다 그랬으니까요. 여기 2000분의 1000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놓고 한 번 더 해봅니다. 요게 5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5다. 그럼 이거를 더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6.5가 된다. 1 이상 훨씬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요점에서 볼게요. 여기 0.5다 그러면요. 이게 6.5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정 수량으로 봐버려 가지고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바대로 어떤 다룬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충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요. 7절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요. 제조소서부터 시작해서 뭐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뭐 각종 탱크서부터 여러 가지 기준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일정 부분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많은 거를 다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 중에서 비교적 어떤 출제 비중이 높았던 데가 있고 또 그리고 설렁설렁 지나간 데가 있어요. 그걸 종합을 해서요.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어떤 그 내용들을 다루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제조소 기준, 여기가 별표 4에 나와 있는 게 가장 그 뒤에 나와 있는 별표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중에서도 꼭 중요한 것 위주로 한번 같이 정리를 여러분과 한번 해봅니다. 혼자서 이거를 정리하거나요.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하고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거기 안전거리에 관련해서 뒀는데 한번 봅니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그런 장소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재라든지 폭발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랬을 때 그 위험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바로 제조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제조소와 관련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게 안전거리와 관련되는 거다. 그래놓고 이 안전거리와 관련해서 거기 394페이지 하단서부터 그리고 395페이지 상단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정리하고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제조소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리를 띄워가지고 그게 뭐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앞자만 따면 제가 한번 써보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주가 항문 이렇게 한번 하거든요. 주가 항문 뭐 이렇게, 그리고 사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래서 주는 어떤 거였죠?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요, 이거는 주거 용도다. 주거 용도인데, 그러면 요 거리가 어떻게 되죠? 제조소에서부터요. 제조소에서부터 주거 용도 건물까지 거리가, 이 거리를 10m 이상을 띄워놓으라 그랬어요. 그 위험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는 어떤 거 있습니까? 가스 저장 및 취급 시설. 가스 저장 및 그리고 취급 시설. 취급 시설서부터는 10보다 조금 더 큰 거다. 그러다 보니까 20m 이상 띄워놓는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이 뭐가 있죠? 학교, 그리고 병원, 학교, 병원, 그리고 극장 등 그래놓고 요거는 여기서 또 더 거리가 멀어졌어요. 30m 이상을 이격을 시킨다. 그리고 그다음에 문 나왔는데요. 이거 문은 문화재, 요거는 50m 이상을 띄워놓으라 그랬어요. 50m 이상.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요, 주가 항문 그려놓고요. 그래놓고 10, 20, 30, 50 주거 용도, 그리고 가스 저장 취급, 그리고 학교, 병원, 극장, 문화재, 그리고 사를 봅니다. 사는 사용 전압이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사용 전압이 그렇다. 전압이 있으면서요, 둘로 갈린다라고 봅니다. 어떤 여기 사용 전압이 7000V 초과, 7000V 초과, 7000V 초과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5000V 이하, 35000V 이하. 그리고 또 이하인 특고압의 가공선이라는 것은 사람 눈에 띄게 보이는 전선을 얘기해요. 그리고 밑에는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35000V 초과한다. 초과하는 여기 특고압의 가공선이다. 그러면서 위에 나온 거는 3m 이상을 띄우라고 돼 있었고요. 밑에는 5m 이상을 띄우라고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암기 쪽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유공지 쪽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위험물 제조소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정하게 그 안에서 공지를 좀 갖고 있어야지 좋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거기 공지 너비가요 3m 이상인 경우가 있고 5m 이상인 경우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두 번째 보유공지 그랬죠? 두 번째 보유하는 공지다 그래놓고요. 공지다 내놓고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그리고 10배 초과.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정 수량이 많은 게 보유공지의 너비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3m 이상, 그리고 여기는 5m 이상의 보유공지의 너비를 확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뭐 그런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번을 볼게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조소수의 등과 관련해서요, 방화벽은 내화 구조로 한다. 내화 구조는 뭐였죠? 화재에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다. 화재 발생했을 때 어떤 진압하고 나서 가벼운 수리만 하고서 다시 쓸 수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또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를 최소를 하고, 그리고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갑종 방화문은 뭐죠? 양편에 1.mm 이상 철판을 사용한 문을 갑종 방화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화 구조로 된 벽, 그리고 바다, 그리고 출입구가 갑종 방화문으로 돼 있죠. 그럼 불 났을 때 그 실 안에서만 불이 붙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가 않는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여기 다번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거기 다번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좀 그림을 그려봅니다. 뭐라고 돼 있죠? 방화벽 양단, 상단,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을 한다.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봅니다. 이거는 여기 답번은요, 여기 3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3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렇게 돌출이 돼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돌출이 돼 있고요. 돌출이 돼 있고, 뭐 이게 어떤 하나의 건물이다라고 봅니다. 건물이다 그랬을 때 이 돌출돼 있는 부분이 50cm 이상 돌출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50cm 이상이다. 50cm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려놨고요.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요, 조금 여러분이 복잡하다는 생각은 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들을 지금 좀 드리면서 가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거기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하고 게시판, 표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표지의 크기 그리고 색깔 요 정도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요, 위험물 표지, 표시의 표지 대해서요, 위험물 제조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일정 크기 또 일정한 어떤 색깔을 부여를 한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위험물 제조소 표지라는 거 아닙니까? 표지요. 표지 그려놓고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뭐 타이틀은 위험물 제조소라는 그런 글자를 써놓는다고 얘기했죠. 위험물 제조소, 제조소. 이렇게 해서 뭐 주변에 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0.6m 이상의 직사각형 표지, 이 표지에다가 위험물 제조소라고 써 붙인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표지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고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바탕색은 백색이고, 그리고 문자, 이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이거는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좀 가서 봅니다. 그 다음 좀 가서 보시면요, 물론 요거 말고도 뭐 사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뭐 이 많은 거를 우리가 다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396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로마 숫자 4번을 보세요. 건축물의 구조해 놓고 뭐라 그랬죠? 지하층을 없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왜? 지하층 같을 때 만약 위험물을 거기 뒀다. 그러면 거기 아무래도 위험물에서부터 발생되는 그런 가스도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화재 위험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층을 없애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벽, 기둥, 바닥보 이런 데 불연 재료를 한다. 불연 재료가 뭐죠? 불에 안 타는 재료를 한다. 그리고 어떤 출입구 외에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한다. 내화 구조는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3번의 지붕을 봅니다. 지붕에서는 뭐라 그랬죠?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는다. 왜 그랬습니까? 폭발 벌어졌을 때 지붕이 날아가 버리는 게 좋아요. 안 날아가면은 더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비상구의 갑종 방화문 양편 철판 1.mm 이상 이거를 쓰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창 출입구 유리를 이용할 때 망입 유리로 한다. 그 유리 안에 어떤 철망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망입 유리고, 이거는 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놨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 채광 조명 환기 설비 나왔죠? 환기 설비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연 배기 방식.
기계 배기 방식이 아니라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급기구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으로 급기구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뭐 예외는 빼버릴게요. 원칙만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일부는 빼버리고 넘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얘기를 보시면요. 중요한 거는 쭉 넘기셔가지고 거의 마지막 쪽을 볼게요. 398페이지 가서 봅니다. 398페이지 여기 가시면은 뭐가 나오죠? 정전기 제거 설비가 나오잖아요. 정전기 제거 설비가 나온다. 제거 설비가 나오는데요. 그럼 정전기는 뭡니까? 정전기는 어떤 거냐면요. 정전기인데요. 정전기 제거 설비인데요. 전기는 흐르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전기가 고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전기는 뭐죠? 어떤 흐르지 않고 어느 지점에서 고여 있는 전기, 이거를 정전기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전기는 위험하잖아요. 전기가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가 보니까 뭐죠? 이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해 가지고 화재가 날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전기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겨울 같은데 정전기를 느낄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겨울에 뭐 털옷을 입거나 그런 상태에서요, 차 문을 열라고 손을 댔다가 보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 정전기 내 몸에도 여기 옷에서부터 해서 흐르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차량과 접하면서 같이 스파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조소에서 일어나면요, 그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전기를 제거한다. 그러면서 정전기 제거 설비인데, 설비와 관련해서 뭐 그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이거 아닌 거 찾아보라 그런 문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접지에 의한 방법을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접지에 의한 방법을 쓴다. 접지라는 건 뭐죠?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전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무서운 게 전기인 거는 확실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는 특징이 어떠냐면요, 무섭지만 땅 속에 들어가면 맥을 못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지에 의한 방법을 한다. 또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한다. 왜 그랬죠? 습도가 높으면은 전기가 고이는 게 아니라 흘러가 버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봅니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이거를 복잡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온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 있죠? 간다는 말, 그런 의미예요. 공기가 흘러가게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전기가 고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정전기 제거 설비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일정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피뢰 설비 쪽을 가서 봅니다. 피뢰 설비요. 피뢰 설비를 보시면요, 위험물 제조소에 그 벼락이, 천둥이나 이런 게 벼락이 떨어지면 큰일 날 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땠죠? 설치를 해야 되는 건 지정수량 몇 배 이상일 때 그랬죠? 지정수량 10배 이상일 때 피뢰 설비를 하라고 돼 있어요. 10배 이상일 때 설치한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요, 꼭 정리해서 암기까지 가시는 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물론 가장 중요했던 거는요, 지금 얘기드렸던 제조소 기준 중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정수량과 관련되는 용어, 뭐 기타 등등이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조소 기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